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 노하우, 친정 엄마 집 치워드리기, 다 버리고 용달 한 대로 30만 원에 이사하기 후기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랑 같이 오랫동안 살았고,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는 주말 부부를 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요. 집을 다 정리하고 이번에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간 묵은 짐, 어머니 짐도 있었지만 아버지 짐도 있고 제 짐도 있고 그런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한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저기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내용인데요. 그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을 나중에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책에 이제 사사키 후미오 씨가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를 결심했다라는 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꼭 버린다. 버리면 시간, 공간, 청소가 수월해지고 자유와 에너지를 얻는다.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일주일이면 버릴 수 있다. 버리는 데까지 결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필요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을 구분하라. 물건, 추억, 사진은 모두 디지털로 보관하라. 수납 정리 기술에 의지하기보다는 물건 수를 줄이라. 데드 스페이스 온갖 테크닉을 발휘해서 물건 쑤셔넣지 말고 공간을 살리라는 거죠. 수납장도 버리라. 언젠가 쓰겠다. 뭐 과거의 추억이다 이런 거 다 버리고 이 물건에 대한 본전 찾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분을 비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복되는 건 버리라는 얘기죠. 건강할 때 미리 인생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니멀 라이프 비용, 미니멈 라이프. 내가 생각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 이 주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껴보라는 거죠. 물건을 많이 가질수록 물건은 늘어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물건을 소유, 관리하려면 막대한 노력과 비용 또 시간이 들겠죠.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이는 괴물이 된 물건, 시야에 걸기 전인 물건을 모두 버려라. 한 가지를 사면 한 가지를 줄여라. 물건보다 경험을 중요시 여기자.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적은 물건을 소중하게 의식하고 또 사복을 재복화해서 그렇게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자는 얘기죠. 물건이 보내는 메시지 침묵의 투두. 그러니까 뭐 공부하지도 않는 책을 벽에다 꽂아 놓으면 그 책을 볼 때마다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물건을 줄이면 핵심이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되고 SNS나 어떤 정보의 홍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카페글 같은 데서 하루 종일 못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러면 짐을 어떻게 비웠는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거의 1년 내내 짐을 올렸고 찍어서 올리고 무료 나눔하고 판매하고 무료 나눔하고 판매하고 그래서 그릇이 지금 여기 많이 있는데 이거에 거의 10배 이상의 분량이 있었다고 아시면 돼요. 엄청난 양의 그 평생 동안 저희 부모님이 수집하신 그릇들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구딜 스토어라고 그 아름다운 가게처럼 중고 물품을 수거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 장애인분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곳이라서 기부를 하고 또 여기다가 기부를 몇 박스 했더니 연말정산으로 거의 8만 원 돈을 돌려받은 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건 최대한 판매해서 돈을 만들고 또 버리는 것보다는 돈 주고 버리는 것보다는 무료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좀 좋은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파,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커다란 양분형 냉장고 전부 다 버렸고요. 그다음에 식탁도 버렸고 뭐 책상도 버렸고요. 웬만한 큰 가구는 죄다 버렸어요. TV장 빼고는 다 버린 것 같아요. 물건 수거 업체라고 네이버에다 뭐 중고품 뭐 수거, 유품 수거 이런 데 치면은 이제 뭐 빈티지 이런 거 치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이제 중고 물품 매매업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 골동품이나 그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그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가격에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관을 거의 7년 가까이 하다가 버렸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막 갖고 있었는데 관리도 못하니까 물건 상태가 막 베란다에서 썩으면서 노후화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7년 동안 갖고 있다가 40만 원에 그냥 다 땡처리해서 가져가게 했어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내가 40만 원 뭐 아버지 추억도 있지만 사실 이게 곰팡이 쓰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이걸 7년 동안이나 보관을
해서 참 왜 그랬을까? 필요하신 사람한테 진작에 넘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거 안 쓰는 거 집 앞에 쪽지를 써서 내놓으면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기 유모차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처리했고요. 물건 같은 거 장난감도 많이 이제 버리고 뭐 플라스틱이니까 대부분 분리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죠. 음,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방을 사실 버리지 않고 정리정돈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정리정돈을 해드린 적도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리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해놓고 이렇게 찾아 쓴다는 것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눈앞에 보여야지만 안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 집은 진짜 수납장을 버리라고 미니멀 라이프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납장에 넣어놓으면은 뭐 꼭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거기서 골라 입으시고 이러셨는데 수납장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옷도 이제 대부분을 많이 버렸고 낡은 옷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버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다 보면은 반발하지 않겠느냐,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그 문제로 여러 번 싸우고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어 인제는 이제 어머니 상태가 인제 그런 거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시는 상태가 되셔 가지고 손쉽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인제 팔았다 그러고 돈으로 좀 드리고 그랬어요. "이거 파는 거다.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럼 대부분 어르신들은 팔았다 그러면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용돈을 좀 드리고 버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긴 하지만 어떤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위생상 문제가 된다면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란다에도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한 5개 정도 있었어요. 올해는 이제 이사 오고 나서는 트리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트리 없이 지냈는데 저 어머니가 트리를 또 5개를 주워 오신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 주워온 물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이게 뭐예요. 저희 그냥 어머니 방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버려 드렸고요.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금부치들 제 결혼할 때 장만했던 물건들 뭐 경품으로 받았던 금열쇠 이거 분양사무소에서 예, 친구가 이제 제비뽑기 한다고 제 이름을 써줘 줬는데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제비뽑기 했는데 제가 뽑혀 가지고 이제 금 열쇠도 받고 너무 고맙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니까 380만 원 정도 돈이 나와서 그걸 통장에 집어넣어서 또 이제 다른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냉장고도 큰 양문은 냉장고가 있었는데 어차피 뭐 이사도 앞두고 있었는데 이사 가기 한 1년 전에 버렸어요. 양문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그리고 아주 작은 그냥 뭐 원룸에서 쓸 만한 그런 작은 냉장고로 사드렸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물건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커지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막 사다 채워 놓고 기억을 전혀 못 하셔서 거의 뭐 80-90%가 썩어서 버리고 참외도 중복해서 사 놓고 이렇게 중복돼서 사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날은 감자를 3일 연속으로 사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참외를 또 계속 사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계속 사 오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냉장고 사이즈를 줄였고요. 지금 물론 아예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 그 작은 냉장고는 다른 분한테 드리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저희 집에서 힘들었던 게 이 화단. 정말 온 동네에 버려진 죽은 식물들, 온 동네 그 길바닥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옥상에 모아주셔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옥상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제 폐기물 업체에다 이 옥상을 치워주는데 얼마 정도 드냐니까 거의 한 300만 원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인부 4명이 와서 작업해야지 가능하다고 사다리 차도 부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맞는 말이긴 한데 300만 원씩이나 주고 치울 수 없어서 제가 애기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저거를 1년 동안 치웠어요. 그러다가 막판에는 이 짐들을 이제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력사무소에서 젊은 남자분 한 분을 이제 이사 전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같이 내리려고 저희 남편하고. 그래도 인력사무소에서 70대 할아버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르신을. 그래서 아우 저러다 어르신 다치시면 어떡하나 했더니 어르신이 너무나 베테랑이셔가지고 엄청 짐을 잘 치워주셔가지고 저기 화단에 있는 모든 거를 싸그리 다 치웠어요 같이. 그래서 완벽하게 비우고선 이사를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시다 보니까 아무리 수납 이렇게 싱크대가 넓어도 싱크대 바깥에 모든 걸 꺼내놓고 쓰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안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두 채에서 한 채를 줄이고 어머니 모시고 오고
정말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가구라고는 TV장 1개, 그 다음에 TV 1대, 그리고 이제 박스에다 짐을 좀 넣어서 조그만 소형 용달 1대로 이사를 해서 이사 비용이 총 30만 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고 다른 분이 들어와 사시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어머니 모시고 와서 따로 집을 좀 전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합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거비가 전세금 한 2억 정도가 절약이 됐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돈으로 미국 주식, 뭐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것 암들을 사서 현재 수익률이 한 4천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보여지지만 뭐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고, 환차손이랑 양도세를 고려하면 더 수익률을 줄여줄 수가 있죠. 어쨌든 집을 두 채에서 한 채로 줄이고 한 해 수익률만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은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그런 집착도 버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두 집을 신경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물건을 줄이고 모시고 오니까 너무 새로 이사 온 것도 좋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니멀 라이프 하시고 이런 집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집을 두 채에서 한 채로 줄인다거나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엔 제가 미니멀 라이프에 도움을 얻었던 유튜브랑 그 다음에 책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